고층 아파트 계단에서 김영달 씨를 만났다. 올해 84. 매일 하루 5번씩 22층까지 운동 삼아 계단 오르기를 한다. 게다가 맨몸도 아니다. 하지만 김영달 씨가 평생 건강을 유지했던 건 아니다. 50대에 마라톤을 시작해 66살에 그만두기까지 종주를 124번이나 했다. 그런데 마라톤을 그만두자 몸은 예전과 달라졌다. 76이 되니까 제 기분에 굉장히 근육이 힘이 드는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80이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하고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다시 운동을 해보려고 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오랜 시간 키운 근육이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몸에 힘이 없을 때는 물 한 병을 사가지고 이 가기가 힘이 들어서 들고 오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공원 의자에 앉았다가 이것을 좀 마시고 가면 좀 가볍겠구나. 그래서 이걸 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열 수가 없어가지고 입으로 그냥 열어가지고 좀 마시고. 그때 우연히 플랭크 운동을 접하게 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고 도구도 필요 없다. 맨몸과 의지만 있다면 중심 근육을 키울 수 있다. 일주일에 1초씩 내가 더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한 1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제가 그걸 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한 1분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2년째. 이제 5분을 버티는 건 거뜬하다. 아침에는 7분 합니다. 플랭크 할 때 무리하지 말고 그냥 매일 조금씩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무리하면 힘이 들면 오래 못 하거든. 플랭크는 김영달 씨의 시간을 되돌렸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근육이 오히려 늘었다. 중심 근육이 생기자 2년 전엔 3개도 못했던 스쿼트도 거뜬해졌다. 건강과 젊음을 되찾은 김영달 씨.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지금 이렇게 걷고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국도 종단 통일 위험한 마라톤. 딴 사람에게 이 플랭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30년 만에 또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 네. 체간 근육이 약하면 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걸까? 걷는 동작에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들이 조화롭게 관여한다. 체간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걷는 모습을 정면에서 보면 적당한 움직임으로 리듬감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몸이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효율적으로 보행하기 때문이다. 보행의 주기는 한쪽 발이 지면에 접촉해 체중을 지지하는 입각기와 지면에 접촉하기 전까지 공중에 발이 떠 있는 유각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발을 땅에 딛는 순간 왼발은 잠시 공중에 떠 있게 된다. 이때 중력의 작용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쓰러져야 하지만 오른편의 체간 근육이 몸통을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체간 근육이 약한 사람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쪽 발이 잠시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중력에 의해 쓰러지려는 몸을 반대편 체간 근육이 붙잡아야 하지만 근육의 힘이 떨어져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근육은 항상 긴장하면서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결국 근육의 유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있는 돌발 상황을 만나면 대처 능력이 부족해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체간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낙상을 일으키고 낙상을 일으키게 되면 오래 못 움직여서 골다공증도 발생하게 되고 안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더 운동도 못 하는데 오래 누워 있으니 체간 근육이 다시 약해지고 그래서 이 체간 근육의 약화, 낙상, 골다공증 이 세 가지는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체간 근력과 낙상과의 상관관계를 1년간 관찰한 결과 참가자의 23%가 낙상을 당했으며 체간 근력이 약해질수록 낙상의 위험 역시 컸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서 계셔야 돼요. 일자로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요. 그 다음에 골반을 움직여야 되는데 가능한 높은 각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더 강화시키고 싶으면 90도 올린 다음에 유지하세요. 그걸 우리가 다리를 드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를 유지하는 균형을 잡는 지속 근육도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주셔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팔로 물을 당기고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영은 체간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과 신체 협응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다. 체간 근육, 즉 코어가 딱 버텨주는 상태에서 몸에서 이렇게 밀어야 정확한 자세 나오는데 아니면은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기고 가다 보니까 머리가 업 다운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체간력에 따라 기록이 좌우될 만큼 중요하다 보니 선수들은 별도의 운동을 통해 체간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간 단련은 신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체간 단련을 꾸준히 한 수영 국가대표 선수와 체간 단련을 하지 않은 일반인 두 사람의 체간력 차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체간 단련에 효과적인 플랭크는 특히 걷기 운동의 필수인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시작. V-Cup은 부상 예방과 올바른 자세에 필요한 체간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요추 등속성 검사는 같은 속도로 부하가 가해졌을 때 체간의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다. 관찰 결과 꾸준히 체간 근육을 단련했을 때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 안정성, 그리고 체간의 근력까지 모두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력이 약하게 나온다는 거는 뭐 내 몸이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평상시에도 몸을 이렇게 어깨를 펴고 딱 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구부둥해지고 라운드 숄더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구조의 위험성이 노출이 많이 된다. 근데 근력이 좋다라고 하면 밸런스 있는 근력이죠. 제가 봐도 좋다는 얘기는 그렇게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 관절에는 무리가 안 가면서 그 근육들이 튼튼하게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